1년 전 제 친어머니가 제 약혼녀와 공모의 다름 아닌 제 남동생과 바람을 피우게 만들었다고 누군가 말했다면 저는 그 사람을 정신 나간 사람 취급했을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실이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 더 뒤틀려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저를 어떻게 파멸시키려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그들을 파멸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민준 31살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올바른 궤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꽤 괜찮은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일하며 주 50, 60시간씩 성실히 근무했고, 남는 시간은 2년 동안 교제하고 6개월 전 약혼한 28살의 이지은과 미래를 계획하는 데 썼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결혼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 어머니 박 여사는 55세로 목소리가 크고 강압적이며 모든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가 얼마나 통제적인지 깨닫지 못했고 그저 평범한 가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보다는 목줄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 제 남동생 태양이는 29살로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며 자기 몸매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녀석이었습니다. 태양이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어머니는 항상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했습니다. 근육 좀 봐. 우리 집안의 진짜 남자는 태양이지. 어머니는 농담조로 말했지만 저는 그게 농담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점점 더 어머니가 저를 미묘하게 깎아내리고 태양의 남성미를 칭찬하며 저를 향해 너는 내 아버지랑 똑같아. 맨날 일만 하고 집에 붙어있질 않지라고 비웃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와 저는 초반에는 꽤 안정적인 관계였습니다. 가끔 다투기도 했지만 안 그런 커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당 있는 집과 아이들에 대한 꿈을 공유했습니다. 지은이는 유치원 보조 교사로 일했는데 얌전하고 상냥한 성격으로 수업 계획안 귀퉁이에 하트를 그려 넣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은이 앞에서 태양이에 대해 이상한 말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터지기 2달 전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와인 잔을 돌리며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은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예, 지은아. 태양이가 요즘 체육관에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 팔뚝 본 적 있니? 아주 그리스 조각상이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면 항상 곁에 있어주고 말이야. 때로는 여자한테 집안에 그런 든든한 남자가 필요한 법이란다. 지은이는 눈을 깜빡이며 분명히 불편해했습니다. 아, 네, 몸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밥 먹는데 동생 팔뚝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요? 어머니는 어깨를 으쓱하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그냥 사실을 말한 거야. 얘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 일은 제 마음에 불안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어머니가 대놓고 지은이의 관심을 태양의 육체적인 면으로 돌리려 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더 오랜 시간 일해야 했습니다. 제가 맡은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연이어 잡히는 바람에 새벽같이 출근해 밤늦게 퇴근해야 했습니다. 지은이와 저는 잠깐 저녁을 먹거나 일요일 오후에 가끔 보는 것 외에는 거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휴대폰 화면은 계속 메시지 알림으로 반짝였습니다. 민준 씨,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직장 동료랑 문자하는 거야. 의처증처럼 굴지 마. 의처증이라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러지. 당신 요즘 휴대폰만 보고 있잖아. 그녀는 화면을 돌리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그게 그녀가 뭔가 숨기고 있을지 모른다는 첫 번째 의심의 불꽃이었지만 저는 결혼을 앞둔 신경 과민 탓으로 돌리고 무시했습니다. 그 사이 지은이를 대하는 어머니의 태도는 미묘한 암시에서 노골적인 세뇌로 변해갔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지은이를 구석으로 몰거나 결혼 준비를 핑계로 따로 불러내곤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꽉 잡혀 사는 아버지는 저에게 조언하려 애썼습니다. 아들아, 내 엄마 성격 알지 않니? 악의는 없어. 그냥 주관이 뚜렷해서 그래. 주관이 뚜렷하다니 과소평가도 유분수지. 어머니는 제가 입는 옷, 돈 쓰는 방식, 그리고 제가 집에 없는 동안 태양이가 얼마나 이상적인 남자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간섭했습니다. 지은이는 어머니를 만나고 올 때마다 이상하게 긴장한 표정이었고, 입술을 깨물거나 눈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가 혼자 넷플릭스를 보곤 했습니다. 저는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야 했지만 관계에는 기복이 있는 법이라 생각했으니까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날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어머니와 지은이가 어머니 집에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길래 놀래주려고 일을 일찍 마치고 갔습니다. 제 낡은 트럭을 세우고 열린 창문 너머로 거실 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민준이는 지압이랑 똑같아, 지은아. 맨날 일 핑계지. 결혼해봤자 얼굴도 못 볼 거다. 너한텐 육체적으로 곁에 있어주고 내 욕구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해. 솔직히 말해서 태양이가 훨씬 강하고 남자답잖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때 지은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아요. 민준 씨가 일을 많이 하긴 하죠. 그냥 외로워요. 태양 씨가 몇 번 문자를 주긴 했는데 하지만 약속해요. 그 이상은. 어머니가 말을 잘랐습니다. 부끄러워할 거 없다. 태양이는 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걸 갖췄어. 민준이가 널 행복하게 해줄 시간이나 말하자면 활력이 있다고 척하지 말자꾸나. 내가 널 딸처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민준이가 얼마나 너한테 소홀하니. 반면에 태양이는 항상 여기 있고 기꺼이 널 도와주려 하잖니. 넌 그럴 자격이 있어.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어머니가 며느리 될 사람을 둘째 아들 쪽으로 적극적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핏줄이 터질 듯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당장 뛰어들어가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진실을 더 듣기 위해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지은이가 제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드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태양 씨가 문자는 몇 번 안 보냈지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게 좋긴 해요. 태양 씨가 제가 외로워 보이는 걸 눈치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섰고 그들이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의 눈은 마치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는 듯 가식적인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지은이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결혼 준비인가 보죠?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서 일어나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지은이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했어, 민준아. 넌 집에 코빼기도 안 비치잖니. 태양이가 지은이에게 진짜 필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어. 저는 목구멍에 걸린 울분을 삼켰습니다. 지금 그게 얼마나 미친 소리인지 알기는 해요? 며느리한테 시동생이랑 바람 피우라고 부추기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준 씨, 미안해요. 어머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지만 그냥 문자만 몇 번 한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저는 지은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보여줘. 그녀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휴대폰 보여달라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정말 떳떳하면 태양이랑 한 문자 보여줘. 그녀가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콧방귀를 뀌며 나섰습니다. 어디서 감히 휴대폰을 내놓으라 말아야? 그건 통제광이나 하는 짓이야. 태양이는 절대 그런 짓 안 해. 여자의 사생활을 존중할 줄 안다고. 사생활이라니. 아버지가 출근하면 매일 아침 아버지 이메일을 몰래 훔쳐보는 여자가 할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도 섞지 않고 나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은이가 주차장까지 따라와 눈물을 흘리며 횡설수설했습니다. 혼란스러웠다고, 어머니가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고, 태양이 번호를 지우겠다고, 아무 의미 없었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부추김에 제 친동생을 대안으로 고려할 의향이 있음을 드러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태양이에게서 부재중 전화 6통이 와 있었고, 형,
우리 얘기 좀 해라는 문자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과민 반응하는 거야. 지은이는 좋은 애고 넌 진정해야 해. 태양이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야. 내 의심 때문에 지은이를 놓치지 마라. 의심이라뇨. 어머니가 그들을 엮어준 거나 다름없는데. 아버지도 평소처럼 미지근하게 중재하려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내 엄마 성격 알지 않냐? 말하기 전에 생각을 안 해서 그래. 지은이한테 기회를 줘라.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손님 방에서 잤습니다. 생각할 시간이라 태양이에게 문자를 보낼 시간이겠죠. 며칠 동안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핑계로 자주 밖으로 나돌았고 어머니는 죄책감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네 의심 때문에 훌륭한 여자를 잃게 될 거다. 저는 당장 파혼해야 할지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할지 충격과 분노, 비통함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밤 지은이가 오랜 친구 수진이와 술 한잔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뭔가 낌새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려입었고 제가 알기로 태양이가 가장 좋아한다고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달았던 향수를 뿌렸습니다.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저는 자랑스럽지 않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트럭을 타고 태양이의 오피스텔 단지로 가서 방문자 주차장이 보이는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역시나 지은이의 차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기다렸습니다. 20분 후 1층인 태양이의 집 창문을 통해 그들을 봤습니다. 지은이가 태양이에게 기대어 머리를 맞대고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저는 현관문으로 가서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었을 때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죄책감이 역력했습니다. 태양이는 터질 듯한 팔뚝을 과시하려는 듯 꽉 끼는 쫄티를 입고 있었고 지은이는 제가 지난 생일에 사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됐어? 제가 물었습니다. 태양이가 방어하듯 손을 들었습니다. 형, 진정해. 어른답게 대화로 풀자. 얼마나 됐냐고. 지은이가 훌쩍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2달.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어. 당신은 맨날 야근이고 태양씨가 날 더 잘 이해해줬어. 어머님이. 제가 거칠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이 뭐? 이젠 내 등 뒤에서 어머니랑 짝짝꿍이 돼서 내 친동생이랑? 와, 니들 진짜 대단하다. 태양이가 인상을 쓰며 저를 막아섰습니다. 지은이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 형이 방치했잖아. 지은이는 도움을 청하러 나한테 온 거야. 도움? 무슨 도움? 도덕적 파산 신청이라도 하러 왔냐?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태양이가 주먹을 휘두르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언제나 다혈질인 녀석이었죠. 저는 팔을 맞고 그를 뒤로 밀쳤습니다. 그는 운동 벤치에 걸려 넘어져 소파에 처박혔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새끼. 제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약혼녀를 훔치려 들더니 들키니까 주먹질이냐? 저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민준아, 늦은 시간에 왜 전화니?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태양이가 제 등 뒤에서 지은이랑 뒹구는 게 왜 그렇게 자랑스러우신지 말씀 좀 해보시죠. 자, 이 녀석들한테 설명 좀 해주시죠. 수화기 너머로 소름 끼치게 조용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얘야, 내가 경고했잖니. 태양이가 지은이한테 더 잘 어울려. 지은이는 곁에 있어주고 자극을 줄 수 있는 진짜 남자가 필요해. 넌 내 아비처럼 맨날 집에 없잖니. 저는 전화를 끊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 단톡방은 제가 아무 이유 없이 태양이를 폭행했다는 어머니의 거짓말로 폭발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달래려고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내 엄마는 지은이 행복을 걱정해서 그런 거야. 네가 좀 과민 반응한 거 아니니? 과민 반응? 내 약혼녀가 시어머니 될 사람에게 시동생이 더 남자답다는 소리를 듣고 바람을 피웠는데 그게 제 탓이라니요.
다음 날 제가 출근한 사이 지은이는 집에 와서 짐을 쌌습니다. 제가 사준 물건들도 챙겨갔더군요. 반지는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 언젠가 용서해 주길 바랄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식스팩과 인공 감미료 덩어리 단백질 쉐이크 말고는 볼 것 없는 남자 때문에 2년의 시간이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고소해하듯 말했습니다. 추하게 굴지 마라, 민준아. 태양이랑 지은이가 더 행복하다는 걸 받아들여. 너도 언젠가 다른 사람 찾겠지.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차가운 분노가 저를 잠식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냥 물러나서 이 새로운 가족 구도를 받아들이길 기대했습니다. 태양이와 지은이는 팔짱을 끼고 저는 구석에 처박혀 일만 하는 전 남친으로 남는 그림 말입니다. 명절에 웃으며 앙금은 없다고 말하고 그들의 소꿉장난을 지켜봐 주길 바랐겠죠.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드라마 좀 그만 찍어라. 난 지은이와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 거야. 태양이가 올바른 선택이었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몇 주 동안 이 막장 드라마는 친척들 사이에도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새로운 커플을 옹호하며 마치 이미 결혼한 부부인 양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때때없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에 사는 누나는 역겨워하며 저에게 피신처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모르겠어. 제가 누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보란듯이 행동해. 태양이는 나한테 문자 보내고 지은이는 SNS에 마음을 따라가라는 둥뜬구름 잡는 소리를 올리고 엄마는 걔들을 응원하고 있어. 누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잡을 순 없어. 하지만 걔들이 널 호구 취급하게 둘 필요도 없지. 내가 해야 할 일을 해.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전쟁을 원한다면 보여주마. 그 순간 마지막 남은 죄책감이나 슬픔은 타버렸습니다. 대신 그들이 쌓아올린 환상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한 더 어둡고 독한 제가 남았습니다. 저는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태양이의 PT 사업은 온라인이 주력이었는데 그는 운동 프로그램과 직접 만든 단백질 보충제를 팔며 돈을 잘 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 진수가 힌트를 줬습니다. 태양이가 싸구려나 유통기한 지난 보충제를 사서 라벨만 갈아치워 비싸게 팔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차고에서 재포장 작업을 하는데 밖에서 썩은 가루 냄새가 진동을 해 짜릿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태양이가 현금 박치기나 세금 없는 수익을 자랑하는 SNS 게시물들을 캡처했습니다. 지역 헬스 커뮤니티에 올린 비밀 배합에 대한 수상한 글들도 모았습니다. 동시에 어머니의 부동산 거래도 파헤쳤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이 지역 최고의 공인중개사라고 자부했지만 저는 어머니가 일 처리를 무리하게 한다는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업 페이지에서 수상한 별 5개짜리 리뷰들을 발견했습니다. 활동 내역이 거의 없는 아이디, 임의의 숫자로 된 아이디들, 가짜 리뷰가 의심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쓸지는 몰랐지만 꼼꼼히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들이 제 인생을 망치려 한다면 저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똑같이 갚아줄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버지가 긴장을 풀자며 가족회의를 고집했습니다. 저는 순전히 사보타주할 기회가 더 있을지 보려고 참석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엄한 표정으로 있었고 태양이와 지은이는 소파에 거만한 커플처럼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문가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었죠. 좋아. 아버지가 목을 가다듬으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해야겠다. 민준아, 내 분노 때문에 가족이 찢어지고 있잖니. 그리고 여보, 당신도. 어머니가 손을 들어 아버지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처리해요. 민준아, 내 아버지가 그러는데 넌 지은이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지은이가 태양이랑 더 행복하다면 그걸로 된 거야. 너는 일이나 더 신경 쓰든가. 취미나 찾아봐라. 시간 지나면 잊힐 거다.
저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 약혼녀가 제 친동생한테서 더 강한 남자를 발견했으니 저는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 이게 정상인 척 하자고요? 지은이의 눈이 죄책감으로 흔들렸지만 곧 표정을 감췄습니다. 저기, 민준 씨는 맨날 일만 했잖아. 난 외로웠어. 어머님이랑 태양 씨가 내가 필요한 걸 못 받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줬을 뿐이야. 배신감 느꼈다면 미안하지만 여기가 내 자리야. 태양이가 가소롭다는 듯 팔짱을 끼며 비웃었습니다. 형이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냐.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 책임은 어디다 팔아먹었냐, 이 배신자 새끼야. 내 등 뒤에서 몇 달을 작업 쳐놓고 그게 다 내 탓이라고? 그가 소파에서 일어나 평소처럼 몸집을 부풀렸습니다. 말 조심해. 나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거 안 참아.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관계를 박살낸 건 너니까.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이지은. 피해자인 척하지 마. 어머니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만해. 태양이 말이 맞아. 네가 더 나은 남자였다면 지은이가 한눈 팔지 않았을 거다. 주 60시간 일한다고 좋은 남자인 줄 아니? 저는 공허하고 위험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왕팔뚝의 인스타 팔로워는 없지만 적어도 자존심은 있거든요. 당신들과 다르게 긴장감이 끌어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당황해서 끼어들려 했습니다. 자, 다들 진정하고. 태양이가 쏘아붙였습니다. 닥쳐요, 아빠. 형이 저렇게 약해 빠진 건 아빠 탓이잖아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어두워지며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모욕에 반응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짓밟히는 호구가 아닌 새로운 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거 알아요? 제가 뒤로 물러나며 비웃었습니다. 전 빠질게요. 두 분. 그 멈출 수 없는 사랑으로 정신과 치료비나 평생 내면서 사세요. 그리고 어머니, 그 환상 속에서 즐겁게 사시고요. 전 나갑니다. 태양이가 주먹을 날리기 전에 저는 뒤로 돌아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아버지가 애타게 불렀지만 무시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의 태양이가 유통기한 지난 보충제를 재포장해서 판다는 내용을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현금 거래만 고집하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담긴 SNS 캡처본도 첨부했습니다. 또한 관할구청과 공인중개사협회에 어머니의 프로필에 있는 별 5개짜리 리뷰들이 조작된 정황이 있다는 신고를 넣었습니다. IT에 밝은 친구 진수가 도와준 IP 분석 자료를 첨부했는데 그 계정들이 동일한 기기에서 접속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할 거야? 제가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는지 본 진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날 파괴했어. 이젠 그들이 불타는 걸 지켜볼 차례야. 도미노가 쓰러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먼저 태양이의 트레이너 자격이 정지되었고 유통기한 지난 보충제를 판다는 소문이 돌자 헬스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분노한 그는 온라인의 안티들이 날 망치려 한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질투심 많고 비열한 놈이라며 몰아세웠습니다.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들은 질투 때문에 남을 해코지한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기도 했죠. 친척들은 저를 의심하며 수군거렸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태양이의 몰락은 빨랐습니다. 고액 PT 회원들은 떠나갔고 돈줄이 마르자 오피스텔 월세를 못 내. 결국 짐을 싸서 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부동산 협회와 구청의 조사는 가짜 리뷰뿐만 아니라 신고 누락, 날림 계약, 불법 수수료 등 더 많은 것을 밝혀냈습니다. 계약자들이 등을 돌렸고 어머니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완벽했던 박 여사의 이미지는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온라인에서 가족의 배신을 탓했습니다. 태양이를 강한 알파메일로 봤던 지은이는 자신이 침몰하는 배에 탔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의 수입은 사라졌고 평판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가 가진 거라곤 근육과 뻔뻔함 뿐이었고 그것으론 월세를 낼 수 없었죠. 그녀는 공과 금이 밀리지 않고 냉장고가 꽉 차 있던 저와의 삶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지은이는 뻔뻔하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 씨, 미안해. 모든 게 엉망이야.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아. 우리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바빠. 네가 고른 그 강한 남자랑 행운을 빈다. 그리고 차단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평화를 원한다며 저를 가족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뻔뻔하기도 하지. 저는 제가 얼마나 평온한지 보여주고 그들이 괴로워하는 꼴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승진했고 연봉도 올랐으며 법인 차량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데이트 상대로 헬스장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는 수진 씨를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똑 부러지는 성격으로 제 집안 사정을 다 알고 있었고 도의적인 지원과 구경거리를 위해 기꺼이 동행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들어서자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태양이는 수진 씨를 보자 인상을 찌푸렸고 지은이는 식탁 주위에서 와인잔을 만지작거리지며 불안한 눈빛으로 저와 태양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어머니는 태연한 척하며 접시를 쾅쾅 내려놓았습니다. 민준아, 그녀가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손님을 데려왔구나. 저는 수진 씨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네, 수진 씨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수진 씨는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이미 팝콘을 준비한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앉자. 할 얘기가 많잖니. 낡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좋아 보이는구나, 민준아. 승진했다며? 제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식 빠르네요. 소장으로 승진했고 월급도 올랐어요. 법인차도 나왔고요. 드라마 같은 일에 발목 잡히지 않으니 일이 술술 풀리더라고요. 태양이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싸구려 플라스틱 컵에 물을 따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에 그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오피스텔도 직장도 협찬도 다 잃었으니까요. 지은이의 눈이 저를 훑었습니다. 잘 됐네. 그녀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가 망설임 없이 끼어들었습니다. 받을 만하죠. 민준 씨 정말 열심히 일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잃고 나서야 깨닫지만요.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아, 일자리는 좀 알아봤니? 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별로요. 어떤 밀고자 때문에 자격증이 2년 정지당해서요.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은 그거에 대해 아는 거 없어?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내가 내 지저분한 사업 걱정할 시간이 어디 있냐? 난 진짜 직업이 있잖아. 그가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날 망쳐놓고 결백한 척하지 마. 형이 신고한 거 다 알아. 네가 하던 짓이 합법이었으면 신고해도 아무 문제 없었겠지.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메신저를 탓하지 마라. 어머니가 쉿소리를 냈습니다. 그만해. 둘 다 싸우지 말라고 했지. 우린 여전히 가족이야. 민준아, 동생 일에 간섭한 건 사과해라. 제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간섭이라뇨? 어머니가 제 약혼녀랑 짜고 제일 아끼는 아들에게 엮어준 그런 간섭 말씀이세요? 그래요, 그걸 간섭이라고 칩시다. 지은이가 훌쩍였습니다. 민준 씨,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 난 그냥 방치된 기분이었고 태양 씨가 거기 있었을 뿐이야. 수진 씨가 말을 잘랐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세요, 지은 씨. 본인이 선택했잖아요. 감당하세요. 그때 태양이가 폭발했습니다. 그가 식탁 너머로 몸을 날렸고 물컵이 쏟아졌습니다. 수진 씨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재빨리 일어나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가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균형을 잃었고 아버지가 말리려던 찰나 태양이의 주먹이 장식용 그릇을 쳤습니다. 그는 앞으로 고꾸라지며
뒤에 있던 거실 테이블에 얼굴을 쳐박았습니다. 코에서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미친놈아.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너 때문에 피나잖니. 나 때문에요? 제가 뒤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주먹질하려던 건 그때요. 아버지의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다 나가. 이 난장판 이제 지긋지긋하다. 여보, 태양이 데리고 화장실 가. 지은아. 수진 씨 좀 도와드려라. 민준아, 너도 가는 게 좋겠다. 수진 씨와 저는 눈을 마주치고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지은이가 문 앞까지 따라 나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경멸을 담아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지은아. 감당해. 우리는 수건을 가져오라고 아버지에게 소리 지르는 어머니의 비명 소리를 뒤로 하고 나왔습니다. 그 끔찍한 저녁 식사 이후 제 계획의 마지막 단계가 실행되었습니다. 태양이는 코뼈에 금이 갔지만 그게 진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차고에 쌓여있던 유통기한 지난 재고들이 발견되면서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혐의가 더 깊게 파헤쳐졌습니다. 소위 프리미엄 블렌드를 먹고 구토 증세를 보였다는 전 회원들의 고소도 이어졌습니다. 그는 업계에서 매장당했고 제대로 된 곳에는 취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평판도 바닥을 쳤습니다. 더 많은 리뷰가 조작으로 판명되어 삭제되었고 경쟁 업체가 공인중개사의 리뷰 조작 및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한 지역 뉴스 기사를 공유했는데 대놓고 어머니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협회는 징계를 내렸고 소속 사무소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좀 있어 당장 굶어 죽진 않겠지만 그녀가 쌓아 올린 부동산 왕국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은이는 태양이 곁을 지키려 했지만 고지서가 쌓여가자 환상이 깨졌습니다. 그녀는 태양이가 경제적 능력이 전무하며 그 잘난 근육과 허세만으로는 월세를 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태양이가 불안정하고 화만 낸다며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태양이에게서 19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고 전화 받아 비겁한 놈아. 네가 찌른 거 다 알아. 가족한테 이럴 순 없어라는 음성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 정말 미안해. 보고 싶어. 어머니도 가세했습니다. 민준아, 적당히 해라. 가족을 아주 풍비박산 내는구나. 태양이 해고당하게 하고 나한테 망신 주고.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냐? 그렇게 속이 좁아?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자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때 저를 비웃고 제가 순순히 물러나길 바랐던 그들이 이제는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남자 대 남자로 이야기하자고요. 호기심에 갔더니 거실에 아버지 혼자 계셨습니다. 어머니 태양이 아직도 코에 붕대를 감은 채 지은이는 부엌에서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아버지는 지쳐 보였습니다. 아들아, 내가 널 충분히 지켜주지 못했구나.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후회는 접어두세요, 아버지. 전 괜찮아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엄마가 지은이를 태양이한테 밀어붙인 건 맞다만 네가 걔들을 경제적으로 파탄냈잖니. 정말 이게 네가 원하는 거냐? 제가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이 저를 파괴하려 했어요. 전 그저 그들에게 인과응보를 보여줬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내 엄마는 평생 일해온 걸 잃고 있고 태양이는 고소당할 위기다. 지은이는 비참해하고 있어. 일말의 동정심도 없니? 제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제 약혼을 깨트리고 저한테 거짓말하고 모욕을 준 사람들한테 동정심이요? 아니요, 이건 정의 구현입니다. 아버지가 대답하기도 전에 부엌 문이 열리고 어머니, 태양이,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끝내자. 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선언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우리를 방해하려고 한 짓들 다 취소해라. 안 그러면 우리도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안 그러면 뭐요? 제가 진실을 말했다고 경찰에 신고라도 하게요? 태양이가 결백했으면 조사가 거기서 멈췄겠죠. 어머니 기록이 깨끗했으면 아무도 신고를 안 믿었을 거고요. 다 본인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태양이가 주먹을 쥐고 노려봤습니다. 이 뱀 같은 새끼. 네가 나보다 잘난 것 같지? 노가다판에서 일하다가 승진 좀 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냐? 제가 비웃었습니다. 더 잘난 건 모르겠고 더 똑똑한 건 확실하네.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섰습니다. 민준 씨, 나 그냥 사과하고 싶어. 어머님이 날 조종했다는 걸 이제 알았어. 어머니가 삼돌아섰습니다. 내 탓하지 마라. 더 강한 남자를 원한 건 너였고 네가 태양이를 선택했어. 우리 합의한 거였잖아. 지은이의 눈이 커지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난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님이 계속 나는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민준 씨는 절대 곁에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실수를 했어요. 제 목소리에 빈정거림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실수라. 내 아파트에서 물건을 훔쳐가고 몇 달 동안 거짓말하고 내 친동생이랑 바람 피우고 그걸 우리 엄마랑 같이 비웃은 게 실수라고. 그건 실수치곤 좀 큰데, 지은아. 그녀는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태양이가 그녀에게 화를 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냐? 처음에 좋다고 한 건 너였잖아. 척하지 마. 어머니가 쉿소리를 냈습니다. 그만 싸워. 진짜 적은 민준이야. 우리가 행복해지니까 배 아파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행복이라 빚더미와 벌금. 더럽혀진 평판 속에서 허우적대는 꼴이 행복이라니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신들 설교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전 이제 당신들 모두와 끝이라고 말씀 들어왔어요. 전화도 문자도 하지 마세요. 저한테선 아무것도 못 얻을 겁니다. 태양이가 마지막으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지옥에나 가라.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새끼야. 저는 온기라곤 남지 않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다녀왔어. 너랑 엄마 덕분에. 이제 너희들이 거기서 즐길 차례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뒤에서 고성이 오가는 소리를 무시한 채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를 통해 들으니 태양이가 돈을 빌리러 여기저기 연락했지만 소문을 들은 지인들이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지은이는 동네 소문을 피해 다른 구크로 가서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부동산 거래들은 계속해서 터져나갔고요. 제 인생은 상승세를 탔습니다. 분노를 일에 쏟아부어 더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힘든 시간은 강한 남자를 만든다고 하죠. 저는 어머니가 제가 아니라고 했던 바로 그 강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단지 그녀나 지은이를 위한 남자가 아닐 뿐이죠. 저는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제 미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 지은이가 구구절절 후회가 담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항상 안정적이었어. 어머님 말을 듣는 게 아니었어. 태양이는 내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야. 저는 답장하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악당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맞을 수도 있죠. 저는 합법적인 채널을 통해 진실을 폭로했지만 동기는 복수였습니다. 그들이 고통받길 원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나쁜 놈일까요? 글쎄요. 어머니는 제 약혼녀를 동생에게 줬고 태양이는 제 것을 탐냈으며 지은이는 더 강한 남자를 위해 도덕을 버렸습니다. 그러니 저는 악당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악당이죠. 거짓 위에 쌓아 올린 그들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건 가장 달콤한 정이었습니다. 그들이 더 강한 남자를 원했잖아. 맥주를 마시며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되어줬지. 그들이 기대한 방식은 아니었겠지만 그가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스스로 파멸하게 두는 게 최고의 복수지. 마지막 일격을 가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태양이는 피트니스 업계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2년 동안 트레이너 활동이 금지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부동산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중개보조원 등록도 취소되고 사무실은 영업 정지와 소송에 휘말려 문을 닫았습니다.
지은이는 소문을 피해 SNS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드디어 어머니의 가스라이팅을 깨달은 듯합니다. 조용히 별거를 고려 중이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니와의 삶이 숨막힌다고요. 조금 불쌍하긴 하지만 그건 아버지의 싸움이지 제 몫은 아닙니다. 저는 추억이 너무 많은 옛 아파트를 떠나 홈 오피스 공간이 있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승진은 확고해졌고 태양이 같은 놈들을 아주 싫어하는 헬스장 직원 수진 씨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성녀는 아니지만 적어도 가식은 없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사보타주한 걸 후회하냐고요? 가끔은요. 하지만 제 동생의 침대에서 지은이를 발견했던 순간 어머니가 제 배신을 축하하던 목소리를 떠올리면 후회는 사라집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 법입니다. 악당은 스스로를 영웅이라고 생각한다죠. 저는 영웅이 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당해도 싼 사람들을 무너뜨렸을 뿐입니다. 어머니, 동생, 그리고 저 대신 그들을 선택한 약혼녀를요. 그들은 진짜 남자를 원했고 진짜 남자를 얻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예상했던 남자가 아니었을 뿐이죠. 저는 그들의 몰락을 선사했다는 사실에 매일 밤 아주 편안하게 잠듭니다.